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구속 취소를 결정한 곳은 법원인데 공격 대상은 검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 공격을 못하는 거죠. 자기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선고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매한 엉뚱한 심우정 검찰총장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심우정 검찰총장은요, 법원 결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법원 결정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아마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다, 이런 겁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심우정 총장을 고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탄핵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직무유기고 즉시 항고를 하자는 검찰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왜 그럴까? 민주당의 입장은,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가둬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윤 대통령이 여하튼 헌재 결정에서 탄핵 인용이 나와야 되고, 민주당 그렇게 주장하니까 나와야 되고, 그때까지는 무조건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된다. 풀어주면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또 뭐 탄핵 검토, 뭐 이런 것까지 으름장을 계속 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 자기들이 원래 그렸던 그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 당황한 증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법원의 책임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즉시 항고를 왜 안 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즉시 항고 제도라는 게요, 연원을 따져가서 올라가 보면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자, 왜 그러냐면 즉시 항고 이 제도라는 게 법원이 뭔가를 결정해놨는데 그 결정을 검찰에서 제동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거는 법원 내부에서 3심 제도가 있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1심에서 잘못된 거 2심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2심에서 잘못되면 또 법률 적용이나 이런 게 잘못된 건 3심에서, 3심 제도로서 바로 잡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무슨 결정을 했을 때 그거를 검찰이 곧바로 시비를 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즉시 항고 제도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거 원래 없습니다. 유신 체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신이 1972년 10월에 선포가 됐죠. 뭐 유신이 어떤 거라는 건 뭐 그거 다 아실 거고, 어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요즘 이제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친의 쿠데타입니다. 친의 쿠데타. 자, 그런데 선포한 뒤에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1973년 1월에 이제 국회가 없으니까 비상국무회의라는 걸 열죠. 이 비상국무회의는 국회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즉시 항고 제도를 만듭니다. 보석이라고 법원이 다 하는 거죠. 보석,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 이런 것들을 법원이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법원을 견제하는 겁니다. 왜 법원을 견제해야 될까요? 법원은 검찰은 행정부입니다. 근데 검찰만큼 법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소신 있는 판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통제가 보다 잘 되는 검찰을 통해서 법원의 일부, 법원이 이제 뭐 피고인을 막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막자 이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도입할 때부터 의도부터 그거 대단히 불순한 의도죠. 그리고 정상적인 그 사고방식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제도를 유신체제 하에서 그것도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가 만든 겁니다. 법원을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연 논란이 끊이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유신체제 끝나고 그 전두환 정부 때 이제 550 노태우 정부 여기까지 이 부분이 그냥 계속 문제제기가 없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노태우 정부가 딱 끝나니까 1993년에 이 보석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우연이다 라는 결정이 나옵니다. 1993년에. 그래서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 이 부분도 자주 활용되는 건 아닌데 이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도 남아있다가 2012년에 헌법재판소의 우연 결정을 받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구속 취소는 이거 아주 드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문제 안 삼으니까 그냥 남아있는 거죠. 안 없애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에 대한 즉시 항고가 우연이다 이걸 제기 안 하니까 그냥 있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민주당 패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3년 9월에 즉시 항고를 한 적이 있다. 울산지검에서 울산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2건입니다. 2건. 즉시 항고를 했는데 한 건은요. 석방을 한 후에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따른 거죠. 그거는 지금 심우정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아마 우연 결정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석방을 한 후에 즉시 항고를 했는데 즉시 항고 결국 기각됐습니다. 기각이 너무나 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재판부에서 했는데 그 재판부마다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인용을 했습니다. 이 즉시 항고를. 그런데 문제는 이 피고인은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습니다. 이거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풀려나 버렸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다 석방된 겁니다. 석방 후에 즉시 항고를 했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즉시 항고를 했는데 구속기간이 이 결론이 나기 전에 구속기간이 끝나버려서 석방이 된 상태에서 인용해봤자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유신체제 때 도입했던 3가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이 부분이 2가지가 차례로 우연 결정이 나고 그래서 없어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인데 이 또한 지금과 같은 이 민주화된 시기에 검찰이 과거에 집착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민주당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왜 즉시 항고 유신체제의 잔재인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얼마나 급하면 유신 잔재에까지 민주당이 기대느냐. 더군다나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민주화 세력의 그 후예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유신 잔재에까지 기대서 지금 검찰을 비판하느냐. 아이러니. 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민주당이 왜 즉시 항고 안 했느냐고 우기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그거 다 알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 아닙니까? 다 압니다. 알면서도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 민주당의 진짜 궁핍한 처지. 그게 저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의 대상, 이걸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조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 즉시 항고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죠. 이걸 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격할 일이 아니다. 공격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모양만 우스워지고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본색 내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본색만 국민 앞에 고백하는 일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